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 9장에 보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9장, 시간이 되면 11장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9장에 미스터 방이죠, 미스터 방. 이제 미스터 방이니까 방시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미스터 방이라고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방은 1946년도에 이제 최만식의 작품이에요. 이 최만식은 풍자의 대가죠, 풍자. 이 풍자의 아주 대가입니다. 군산에 가면 여러분 이제 군산에 가시면요, 최만식 문학관이 있어요. 꼭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 미스터 방은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자를 하는 어떤 상황을 풍자 소설이고 일종의 이제 부정적인 인물 있죠.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부정적인 인물 내서 인물과 사회의 사회의 그런 결점 또는 모순 또는 불합리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거죠. 따위를 풍자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풍자 소설이고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서 인물과 사회의 결점 무슨 불합리 따위를 풍자하는 소설이다라는 것이 이 미스터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캐만식을 보면 1902년에서 50년까지 살았고요. 1925년에 단편 세길로가 이광세 추천로 발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어요. 거기 최만식에 대한 개관 나오죠. 카프는 이제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한국예술가 무산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 동맹. 그걸 이제 카프라고 그래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동반자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좀 또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동반자 작가라는 것은 이제 어, 카프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동조는 해요, 동조는 하지만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동반자 작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국문학 공부를 자세히 안 하신 분은 동반자 작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잘 적어 놓으세요. 동조는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동반자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반자 작가적 희곡 작품, 그다음에 34년에 이후에 레디메이드 인생이죠. 레디메이드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레디메이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레디메이드는 기성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성복 인생이죠. 그래서 풍자성 짙은 작품을 발표했고요. 식민시대의 궁핍함, 하층민의 운명 이런 걸 그려낸 작품, 탕류, 식민지 현실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는 치숙. 치숙이란 건 저 써놓으세요.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를 비판하지만 결국은 아저씨가 나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시대상을 고발했고, 태평천하, 미스터 방, 이런 논이야기 등 이제 많은 작품들을 그 이후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방이라는 이 작품, 미스터 방이라는 이 작품은 이제 귀동량이죠, 귀동량. 그래서 귀동량으로 배운 영어죠. 자, 이 귀동량으로 배운 영어로 미군에 뭐가 되면 통역관이 되죠. 자, 미군의 통역관이 된 그런 그 이야기를 기동량으로 배운 영어로 미군의 통역관이 돼. 이름이 이제 방삼복이에요. 방삼복.
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되는 거죠. 방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방산복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 뭡니까? 해방기 혼란상을 그것을 풍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기의 혼란상을 풍자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하세요. 해방기의 혼란상을 풍자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친미파, 미군에 친하는 거죠. 친미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미국과 친하니까 보겠어요. 미국의 대중문화겠죠. 유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또는 이제 이 자본 체제죠. 자본주의 지배 체제. 자본주의 지배 체계에 물들어가는 그런 현실 상황을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터 방의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방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할 때 이게 미스터라는 말 자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씻다.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니까 밑을 씻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아부한다. 누가 이제 볼일 보고 나면 밑을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부하는 방산복 이런 의미도 이 속에는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방시란 뜻이지만 이 말 속의 의미는 아부하는 방산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제 바로 들어가죠. 214쪽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그 주출망량 지도 기일 참 말이 어려운 말이 시작부터 나와요. 주출망량 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출망량이라는 말을 좀 써놓으세요. 낫도깨비, 낫도깨비, 낫도깨비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운 사람 또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게 주출망량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 작품의 그 시 공간적 배경을 보면 시공간적 배경을 보면 해방 전후의 서울입니다. 자,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주사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방산복을 만나는 거죠. 방산복. 방산복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술자리를 한 사건이에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14쪽에 보면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겁나니 취하였다는 거죠.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술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그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 흰말은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거칠 거 없어.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이렇게 나왔죠.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랬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 벌심벌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벌심벌심 이런 것은 일반적인 문체라기보다는 이 벌심벌심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판소리적인 문체예요. 판소리적인 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 두 번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처버라고 합니다. 처버. 우리가 처버라고 그래. 처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웃기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희화화. 자, 이제 여러분 1학년이시니까 이런 걸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희화화. 웃기게 표현함. 이걸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적인 문체입니다. 벌심벌심.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이제 글에 쌓는 것이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5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참 이래봬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방산복. 저기 이제 드디어 방산복이 나옵니다. 215쪽을 보세요.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오죠. 일을 못하나. 그러니까 잘한다고 나오죠. 청어. 중국어를 말해, 중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를 다 잘한다.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마신다. 그리고는 들이켜 막걸리청에서 사발 막걸리를 마시고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렴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 불리는 시방도 무심증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씻고 손가락으로 이 나초기는 밑에 5번에 나오죠. 나조기라고 합니다. 나조기 한 점을 집어다가 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 뭡니까 표현이 섬세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은 맥주가 술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방산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여기 방산복은 그 머슴살이에요, 철저히.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와요. 행색으로 돌아와서 컴백하죠. 그래서 다시 뭘 합니까? 신기루 장사, 이제 신발 같은 거 이제 뭐 고쳐주고 뭐 밑창 고쳐주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영어는 이제 언제 좀 공부했냐면 상하이. 상하이에서 귀동냥 영어를 해, 귀동냥. 영어로 그 S 소위의 통역을 하는 역할을 했죠. 이 귀동냥으로 상하이에서 예스 소위의 통역을 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방산복과 백규사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백규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 때 순사인 아들 덕에 권세와 부를 누려요. 이 부를 누렸지만 이제 해방이 돼. 근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로 피신되는 거죠. 봉변을 당하고. 그런 인물이 백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복과 백주사를 여러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백주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두 사람이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결국은 방산복은 어때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걸 뭐 하는 사람이죠? 출세를 했죠. 출세를 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백규사는 이 사람은 어떤 파냐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그래서 이제 아들 먹이에 잘 거두먹거리며 살다가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이제 재산을 빼앗기죠. 그래서 누굴 만나요? 방산복을 만나는 거죠. 방산복을 만나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분풀이. 자, 분풀이를 부탁하는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백주사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좀 합니다. 제가 다 읽진 못하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21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216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 여기 이제 보면 216페이지로 넘어가면 결국 뭡니까? 이 백주사가 216쪽입니다. 백주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미스터 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백주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216쪽에 이래 보여도 나는 이렇게 났죠. 나는. 그러니까 이 나는이라는 것은 원래 이 3인칭이 그나 그녀잖아요. 이 3인칭 서술이 뭘로 바뀌었냐면 1인칭 서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인칭 서술은 뭐예요? 백주사, 미스터 방, 이런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나라고 썼다 이 말이죠. 삼대조가 진사를 냈고 그 첩지가 시방도 뻐젓이 있다. 오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잘난 체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뭐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세요. 마지막 시방은 지금은 이건 지금은이란 뜻이에요. 원수의 독립이니 막덕. 이 막덕은요. 이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써놓으세요. 막덕. 마지막 줄.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자본론을 쓴 사람이 마르크스죠. 때문에 그렇게 다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분장 뭐 하면서 백주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높여주는 거죠.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통을 치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미스터 방의 징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애비가 이 집신장수였다는 거예요. 집신장수. 요즘 말하면 신기루 장수예요, 이게. 신발이, 집신 신발이니까. 70에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첨지가 그였다. 그 방삼복이는 이렇게 나왔죠. 먹고 자고 여기 이제 꿍하고 이제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쓰라는 표현이에요. 꿍꿍이에요, 꿍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다. 그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판무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방삼복에 글 써놓으세요. 그 집안에 대한 무시죠. 무시가 나오는 겁니다. 쭉. 이런 무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백두사 방삼복의 이야기에서 자, 219쪽으로 넘겨보세요. 219쪽. 제가 이걸 일을 다 하는 못하니까 보세요. 거기 이제 2번째 줄부터 보세요.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그거야 부전자전이구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다는 거죠. 부전자전. 그렇죠? 뭐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게 이제 부전자전인데 아범은 집순 장수, 자식은 구둑 입는 장수. 이게 이제 신기료 장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기료. 장수입니다. 그래서 신발 명당에 무덤을 썼든감 이렇듯 근자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자령이 밑에 16번 나오죠. 가랑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 돈벌이라고 써서 돈벌이. 생활하는 건 돈벌이에요. 고작 거리에 앉아 사람에게 이제 고린내 나는 구두짝 꼬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산복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세요.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렇던 꽃빛두리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그 조상이죠. 선영이라는 것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시다. 여기 미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미스터를 말한 거예요.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그래서 호강했다는 거예요. 잘 나가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220페이지로 이제 가면 지극히 간단하고 수월한 것이었다 하면서 결국 이제 화자의 이제 서술이죠. 서술은 그 써놓으세요. 뭐냐? 바로 방산복의 눈부신 발전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로를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이제 X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다 써서 이건 장면의 전환이라고. 자, 장면의 전환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감격의 날, 이날도 신기리 장수,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신기리 장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돌아다니며 헌신, 고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이제 신기리라고 하고, 신기로라고도 합니다. 앉아가지고 구두징도 받고, 감격의 날을 맞이하였다. 이게 요즘 말로 이제 맞이하였다겠죠. 맞이하였다. 그 당시 뭐 이제 문법으로 이렇게 쓴 거죠. 연음에 의해서. 삼복은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뭐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하면서 이제 쭉쭉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고쳐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221쪽 보세요. 221쪽. 221쪽. 그래서 이제 해방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 거기 221쪽 밑에서 한 여덟째 줄 정도부터 이렇게 석양 때 신길이 괴짝 어깨 맨채 홧김에 막걸리 창을 들어가 선어 사발 들이키고는 개걸거렸다. 자, 23번 나오죠? 상스러운 말로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 그러니까 꼬마차라는 것은 미군의 소형 자동차를 가리켜 여기서 써주세요. 미군의 소형 자동차. 함께 퍼졌죠?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통하지를 못해서 답답해한 양을 보고 무릎을 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차예요, 집차. 집차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나 스를 진저 대국. 자, 밑에 나오죠? 떼국이 떼국. 그러니까 스를 진저, 슬플 진대 뭐 이런 정도 뜻이겠죠. 스를 진저는.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하다가 정오때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집으로 가서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곤치는 연장 일습과 뭐 하면서 나오죠? 뭐 하면서 이제 뭐 양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모자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223쪽을 보세요. 223페이지. 자, 이제 그래서 잘 차려입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열째 출장도 쭉 내려오면 미국 장교 부분 볼게요. 자,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그 얼마냐는 거죠. 영어로 how much 아닙니까? how much is it 이렇게 쓰잖아요. 자, 담뱃대 장소 연감은 30원이라고 소리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택도 없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how much를 찾죠. 31 그러니까 이게 31이겠죠. 31 획돌 can you speak 이렇게 나왔죠. 영어 할 줄 압니까 이런 이야기죠. Can you speak? 잉글리시죠 원래는. 그러니까 사뭇 그러한을 듣기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하면서 나오죠. 직업이 있냐고 물었다. 실직했다. 통역이 돼주겠느냐? 자, 갑자기 이제 통역사가 된 거예요. 장산복이.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길이 장수 코삐뚜리 삼복은 미스터 방으로 승차해서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어요. 주급 일주일에 받는 게 15불이에요. 200원 가량, 210원 가량.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파고다 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라는 것이냐고 SOE가 물었다. 뭐 수천 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됐냐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다가 경혜루, 그러니까 경혜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이 경혜루라고 있죠.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어떨 때 오죠? 사신이 왔을 때.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연회를 베풀던 곳이. 자, 이게 경혜루입니다. 경혜루. 경혜루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구경하면서 무엇 하든 건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킹 드링크 와인. 임금이 술을 마셔요. 댄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이런 이야기죠. 위스 댄서들과 함께. 그래서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라는 뜻이었다. 조선 여자의 옷이 아름답고 점잖스러운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OE가 물었다.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5쪽.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미스터 방이 이제 막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제 그 밑에 통역을 해서 그래서 거기 225쪽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 공로의 정비례, 이 공로는 공로죠, 요즘 말로 공로. 요즘 말로 하면 공로상 있잖아요.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 갔다. 자, 이 훌륭하여져 갔다 밑줄 쫙. 이건 뭐냐면요.
부의 축적이에요, 부의 축적.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요계 사택이라는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얼마 오기는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어요. 통역되고 사흘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산복의 위치가 제일 처음 뭐였어요? 코핏줄이었죠. 방산복이었어요. 자, 요게 이제 다시 미스터 방으로 갔죠. 자, 이 미스터 방이 다시 뭐예요? 방 선생으로 이제 옮겨져. 이제 이름을 나중에 방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미시다. 미스터는 미시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다? 아,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26쪽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양과자 상자 밑에는 첫 번째 줄 끝에 뿌듯한 봉투,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봉투가 있었죠. 미스터 방의 신기리 장수 코피뚜리 삼보기로부터의 발전 경로는 간단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228쪽 보세요. 자, 228쪽에 이제 X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은 친일 세력, 자, 쓰세요. 인 백주사 집안이죠. 자, 백주사 집안의 호합한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주사 집안의 호합한 생활인데, 상당히 지나치게 정확하고 상세한 서술이죠. 이걸 이제 지나치게 정확하고 상세한 서술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또 보면 228쪽에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8.15가 되고 막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가난하게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29쪽을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 보면 집과 세관 다 부시고 백선생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수탄 것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가서 목숨만 보존했다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호합반 생활하다가.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230쪽에 보면 230쪽입니다. 거기 이제 그 뭡니까? 네 번째 단락,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어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라는 것은 희망 같은 거에 남아있는 희망, 분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 여보국의 미시다방, 이 나오죠?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설명을 했어요. 자, 어쨌든지 231쪽입니다.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 죄다 붙잡아서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 부드러지게 두들겨 주고 뭐 막 이렇게 나오죠. 하다가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재산 절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보게 미시다방 이났죠.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그러니까 이 미시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거죠.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이게 미시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미스터의 의미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미스터 방은 어떤 인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 친일 가족에 대한 이런 그 역사적인 비판 이런 것도 부재한 하여튼 이런 인물입니다. 염려 마시오 그랬죠. Don't worry. 진정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서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백주사는 복수하여 주는 광경을 이제 연상을 하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그래서 미스터 방이 걸쭉한 양침물 노대 아래로 애낌없이 쫙 베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넘겨보세요. 그 순간 공교롭게도 그를 찾으러 온 S 소희가 현관으로 들어서다가 그걸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문학적으로 극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극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극적 아이러니는 뭐냐면 독자는 알고 있어요. 독자는 알고 있으나 그 인물은 모른 채로 행동하는 거. 자, 이걸 이제 극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르는 것이 들렸죠?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 쳐드는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먼이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배야 타진 양친물이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려서 SO의 얼굴 정통에 이제 맞아요. 유 데빌, 데빌은 악마라는 뜻이 악마. 데빌, 악마라는 뜻입니다.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하며 고함을 질렀고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보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이렇게 써놨죠. 일종의 지위가 하락,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위 하락이죠. 지위가 하락된 내용이에요. 하면서 어퍼커트로 갈겼더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뭡니까 이 재밌죠 말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무지한 통역사에 의지하는 미군 장교까지도 골탕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통역사잖아요. 이 무지한 통역사에 의지하는 의지하는 미군 장교까지 골탕 먹여 응징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응징하면서 뭘 제공합니까? 통쾌감을 제공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방상복에 이제 상당히 해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3쪽을 보면 해방기 혼란상을 풍자했다는 게 나오죠. 해방기 혼란상.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물의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방기의 혼란상을 기회로 그러니까 해방기에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세요. 혼란상을 기회로 신분 상승에 욕망과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34쪽에 인물의 희화화라고 나왔죠. 웃기게 표현하는 거.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풍자. 풍자는 비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해방기 미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나왔죠. 해방기 미국 문화의 영향.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산복이 통역 장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보면 이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한 5문제를 정도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주인공, 자, 이 작품의 주인공 누구예요? 미스터 방이죠?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예요? 방산복이었죠. 방산복.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백주사가 말하는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언제? 당연히 뭐예요? 광복이 되기 전이죠. 광복전. 8월 1945년 8월 15일 전. 자, 세 번째는요. 해방이 될 때까지 방산복은 우리 종로에서 한 일이죠. 한 일. 뭐였어요? 신기료 장수. 이건 뭐 신길이라고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두수선이 구두수선. 그런 일을 했고요. 네 번째. 방산복을 미스터 방으로 만든 직업. 당연히 뭐였어요? 아까 말한 미군 S 소위의 통역이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문제는 화자는 방산복과 누구예요? 백주사죠? 이게 어떤 별명?
이걸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였어? 콧비둘이었죠. 방산부. 그다음에 이 백주사는 노랑 수염 백주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콧비뚜리하고 노란 수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그 226쪽의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 나오잖아요. 거기 그 미스터 방의 신기리 장수 콧비뚜리 삼보기로부터 발전 경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시고 이 작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그래서 독자는 알고 있지만 인물이 모른 채 행동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양침물을 이렇게 내리면 맞을 거라는 걸. 근데 이 미군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극적인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쓴다면 이 작품은 이런 걸 친일 세력의 잔재와 친일 세력의 잔재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친미 세력을 한꺼번에 비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의 또 큰 특징입니다. 친일 세력과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친미 세력이죠.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 동시에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만식은 상당히 이제 그 표현을 잘하죠. 그 채만식은 그 일본에서 이제 와세다 대학,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녔어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녔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축구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광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냐면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는 못해요. 졸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기자 생활을 상당히 또 많이 했어요. 어, 그러면서 어떤 풍자적인 이런 것들을 잘 쓰게 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아주 멋진 작가니까요. 여러분 꼭 최만식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